평생 동안 비행만 하고 승무원만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3년 반 동안 일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모은 돈들은 목이 메네요. 너 이게 마지막 비행이라고 했지. 다시 생각해봐. 너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줄 서 있는 거 모르니? 아마 가 아니었더라면 나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께 알릴 기회도 훨씬 더 높게 몸값을 받을 기회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 전국 팔도에서 저를 만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수입 파이프라인을. 안녕하세요, 윤대지입니다. 지금 오전 시간인데요. 오늘은 루이보스 시나몬 티를 마시면서 제가 승무원 퇴사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거의 10년간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때 저처럼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저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방향성을 잡으셔도 참고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얘기 시작할게요. 윤데이즈. 먼저 저는 두바이에 위치한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3년 반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비즈니스 클래스까지 근무를 한 후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비행이 이탈리아 밀라노였는데요. 밀라노에서 두바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사무장님이 저를 조용히 갤리로 부르시더니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 이게 마지막 비행이라고 했지. 한국 돌아가서 할 일은 정해졌어? 그런 거 아니면 다시 생각해봐. 너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줄 서 있는 거 모르니? 그리고 심지어 저기 뒤에 이코노미에 리조이노도 한 명 앉아있어.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인자하게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 또한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힘들게 아주 수없이 탈락하면서 힘들게 입사한 항공사였으니 저 스스로는 얼마나 또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퇴사하기 전 1년 정도는 계속 이거 계속해봐라 이 고민을 하면서 보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160개국 전 세계에서 온 동료들과 함께 비행하면서 저 또한 많이 성장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퇴사를 결심한 이유는요. 나만의 일,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는 그 욕망. 그때가 제가 아직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얼마나 더 해보고 싶은 일이 많았겠어요. 평생 동안 비행만 하고 승무원만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다 라는 신조하에 저만의 일을 해보고 싶어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벌인 일은요. 바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 또 승무원 하면 쇼핑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배운 안목, 물건 고르는 안목, 그리고 나름 두바이에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벌인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실은 저에게 너무 차갑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메타 인지가 아주 낮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스스로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해보고 일을 진행시켰어야 하는데 자신감 하나만 믿고 일을 관두고 한국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해당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너무 부족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돈을 뜯어가는 거죠. 막 전화 와서 이것도 하세요 하면은 등록을 하고 이것도 하세요 하면 등록도 하고 제가 3년 반 동안 일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모은 돈들은 목이 메네요. 모은 돈들은 이렇게 마케팅 회사, 뭐 홈페이지 회사, 여기저기 제 지갑을 열어서 가져가게 이제 기부를 하고요. 저는 회사를 접습니다. 아주 앞날이 깜깜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어디 한강다리라도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힘드신 분들 저 보세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버티셔야 됩니다.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제 하기 시작한 게 승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열심히 서울 강남에서 승무원 강의를 하다 보니 세종시에 위치한 전문대학교에 조교수로 가게 되었어요. 뭐 스튜어디스과 항공운항과인 셈이죠. 영어 관련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말이 좋아 조교수지 서울과 세종으로 오가는 이 5시간 출퇴근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챌린징했습니다. 이렇게 버스 타고 국토를 가로지르면서 버스를 타고 다닐 거면 그냥 비행기 타고 전 세계 돌아다닐 걸 이런 생각도 한 건 사실입니다. 학생들과의 관계 나름 아기자기하게 정말 즐겁게 생활은 했지만
그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출퇴근 주 3일 하루 왕복 5시간씩이거든요. 이 시간이 몸은 몸대로 힘들면서도 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시간을 최대한 생산적으로 보내자라고 해서 이제 버스를 타면 독서를 항상 하곤 했는데요. 그마저 기사님이 전체 소등을 해버리시면 정말 깜깜하니 독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기 시작한 게 바로 유튜브였는데요. 계속 출퇴근을 하면서 유튜브를 보다 보니 요즘은 뭐 연예인들, 뭐 운동선수들 누구든 유튜브를 하는 시대지만 2013, 14년 이때 유튜브를 운영하셨던 분들은 모두 개인들이세요. 물론 뒤에 회사를 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표면적으로 나오신 분들은 다 개인들이었는데요.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메이크업 채널 하나, 그리고 승무원의 비행 스토리를 담은 승무원 채널 하나, 이렇게 2개를 하면 좋겠다라고 구상을 하고 처음에 메이크업 채널을 시작했어요. 첫 영상을 올리고 조회수가 1자리, 2자리 이렇게 늘어가는 걸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과연 누가 봤을까? 어떤 사람이 내 영상을 본 걸까? 클릭수 뒤에 있으실 분들이 너무 궁금해졌고요. 마침내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고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승무원 채널을 또 오픈을 합니다. 2016년 1월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행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강의 생활을 하면서 배운 그 승무원 면접에 관한 꿀팁들 그리고 비행 이야기들을 하나씩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 너무 재밌어요? 공감돼요. 저도 언니 채널을 보고 다시 한번 승무원의 꿈을 키우게 되었어요. 등등등. 그리고 그 당시 제가 2년간 지속하던 조교수를 관둔 상태였는데요. 다행스럽게도 2 채널 모두에서 브랜디드, PPL 광고 등 부수익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마침내 승무원 채널에서는 멘토링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 당시 하던 일이 승무원 면접 인터뷰를 교육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만의 멘토링 클래스를 열게 됩니다. 외항사 채용이 한 번 났다 하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멘토링도 해야 되고 특강도 해야 되고 해당 항공사 자료집도 만들어야 되고 등등등. 혼자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다른 강사님들을 채용해서 같이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승무원 학원 강사 생활을 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이게 유튜브, 즉 온라인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 저의 주 활동 무대는 서울 강남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전국에서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부산, 강원도, 전라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전국 8도에서 저를 만나러 서울까지 기차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필리핀, 태국 등등 전 세계에 계신 멘티분들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말로 제가 직접 하니까 약간 소름이 돋는데요. 진짜 전 세계에 계신 멘티분들과 그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자책 판매, 그리고 승무원 면접 관련 용품 판매 등으로 수익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넓혀나갔습니다. 이때 브랜딩으로 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인터넷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나만의 일, 나만의 사업을 하다 보니 수입은 물론 들쑥날쑥했지만 조교수를 할 때보다 생활의 질도 훨씬 나아졌고 무엇보다 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이 급상승하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누구의 지시를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향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혼자서 일하는 건 괜찮은데 뭐 동료들 그리고 직장 상사분들하고 매일매일 봐야 돼서 그분이 힘드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이 부분은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유튜브가 아니었더라면 나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께 알릴 기회도 그리고 동종업계의 그 어느 정도의 표준 단가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몸값을 받을 기회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나를 브랜딩하는 것은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정당하게 값을 매기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열쇠가 아닌가 싶습니다. 승무원 강의를 하면서 뭐 학원 강의도 해보고 학교 강의도 해봤는데요. 그 강의들을 하며
받는 보수에 대해서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건, 내가 이렇게 낮은 가치의 사람밖에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그 힘들다는 항공사 면접도 통과해서 프리미엄 클래스까지 수료를 했고, 또한 그 이전에 영어 강사로서 강의 스킬도 5년 이상 쌓아온 사람이고, 또 그 당시 대학원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정말 시간당,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요즘 시중 나가서 그냥 밥 한 번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 끝나는 그런 정도의 단가란 말이에요. 그걸 받으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저만의 일을 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윤데이즈. 자, 이렇게 저의 8년간의 승무원 사업을 유튜브라는 기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었고요. 그 사이에도 우여곡절이 많았겠지만 결정적으로 저의 사업에도 타격이 오는 날이 옵니다. 이 부분은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다음 편에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다음 편 궁금하신 분들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 윤데이즈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